음주운전 사건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애초에 음주 측정 단계부터 순순히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느리게 분당거나 부는 척만 하는 식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것도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음주 측정 거부죄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걸리셨으면 일단 정직하게 시원하게 부시고 그 후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셔야 하고요. 경찰, 검찰 수사에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괜히 섣불리 거짓말 하시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0.2%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전날 상황을 제대로 아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럼 이미 수사 단계부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체열은 저는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체열을 하고 음주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계시는데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거의 체열했을 때는 더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재범 이상일 경우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여질 만한 정상 참작 자료를 제시하셔야 하는데요. 이 정상 참작 자료로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의 분명, 부양가족, 건강상태, 보통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나 요양급여 내역. 사실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 자료에 불과합니다. 판사님, 검사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절대 실형을 살아서는 안 되는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사회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매도 증명서, 금주 클리닉에 다닌 내역,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이런 것도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해야겠죠. 타인에게 차량을 매각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역이나 사건 이후에 술과는 더 이상 연관성이 없다. 정말 나는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때 대물사고를 넘어서 대인사고가 있었다면 빠른 합의로 상해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